안녕하세요. 안프로입니다. 2025년 6.27 규제 이후에 주택담보 대환대출이 상당히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인 집에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는데 금리가 높아서 또는 여타 어떤 이유로 대환대출을 알아보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6.27 규제 이후로 대환대출이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수도권에만 해당되고요. 지방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환대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먼저 6.27 규제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1억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발표되고 나서 대환대출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금융기관은 1억 초과건에 대한 대환대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보게 되고 당연히 못하게 되죠. 그러고 있던 와중에 2025년 9월 7일 날 금융당국에게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증액 없는 대환대출을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2025년 9월 7일 이후로는 LTV 이내에서 1억 초과건도 대환대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증액 없는 대환대출을 허용하겠다. 즉 기존에는 LTV 한도 내에서 대환대출을 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런데 증액 없는 대환대출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문구를 박아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환대출은 가능해도 증액은 단 1원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 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만 해당된다.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안에 있는 주택 수가 1주택자인 사람만 생활안정자금 최대 1억까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차주, 그러니까 지방에 주택이 있든 없든 수도권에 주택이 한 채만 있는 사람은 수도권에 있는 해당 담보물의 대환대출을 증액 없이 허용하겠다. 이 내용이 된 거죠. 그리고 2025년 10월 15일 날 수도권 안에서 많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LTV도 40% 축소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10월 24일 날 한 번 더 발표가 됩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시 해당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점에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합니다.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는데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시점에 대부분은 LTV가 70%였을 때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그 지역이 규제지역만 아니었다면 대부분 LTV 70%를 적용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문구가 있습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시점에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조치는 9월 7일 조치와 동일하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 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의 하나에 적용된다. 10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9월 7일 날 발표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 발표 내용을 보면서 저는 너무 내용이 모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취급 시점에 LTV 규제 비율이라는 것이 단순히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이렇게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생애 최초로 LTV 80%까지 대출을 받았던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주택자여가지고 LTV가 60%까지밖에 적용이 안 됐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케이스에 따라서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면서 그 금융기관이 그 사례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금융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대부분 금융기관은 개석할 겁니다. 해당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됐던 시점에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이었냐 아니었냐, 규제지역 안에서도 투기과열지구였냐 조정대상지역이었냐 이런 정도 분류해서 70%냐 50%냐 40%냐 이런 정도 적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지방에 1주택 이상 보유 1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수도권에 한 채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LTV 60% 이내에서 증액 없는 대환대출만 가능합니다. 자, 지방에 주택이 있건 없건 수도권에 주택이 2채 이상 있어요. 그러면 대환대출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수도권에 오피스텔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근데 대출은요, 정말 하다 보면 하나의 규제 내용을 가지고도 다양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이런 사례들도 많을 겁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이 일반 가계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이었다. 대부대출이었다. 흔히 규제를 벗어나서 받았던 대출들은 그럼 대환이 되느냐. 이런 대출은 6.27 규제 이전에도 사실 대환 대출이 잘 안 됐습니다. 특히 시중은행에서는 좀 어려웠고요. 보험사에서는 비교적 조금 유연하게 대환이 가능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도 시중은행 쪽은 조금 어렵고 보험사를 비롯한 이금융권에서는
대환대출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그런데 이 발표 내용을 보고 그런 생각이 저는 먼저 들더라고요. 그 수도권에 지금 10월 15일 이후로 많은 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은요, LTV를 떠나서 일단 DTI가 40%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묶인 서울에 내가 마포의 아파트에 대출을 쓰고 있는데 이 대출의 금리가 높아서 대환대출을 하려고 알아봤더니 내가 받았던 시점이 LTV 70% 과거에 지역이었으니까 70% 이내에서 증액 없이 대환대출은 가능한데 하려고 은행을 방문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DTI가 40%인 겁니다. DTI가. 여기서 DTI에 대한 얘기를 깊게 들어가면 오늘 내로 안 끝나니까 이거는 추후에 DTI에 대해서만 따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비규제 지역의 DTI가 60%인데 반해 규제 지역은 40%이기 때문에 소득이 충분치 않으면 대안을 할래야 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DSR입니다. 역시 지금 11호 이후에 스트레스 DSR 3단계 강화 버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주담대에 플러스 3%를 더한 금리로 계산을 하게 되죠. 물론 이건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품마다 결과치가 다르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강화된 DSR을 또 적용하니까 대환대출이 전보다 상당히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 대환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일단 이자가 높아서 이자를 낮추겠다라는 목적이 가장 많을 텐데 이렇게 이자를 줄이겠다는 대환대출은 금융당국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완화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대환대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막상 금융기관에 가서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검토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사례들을 조금 모아서 각각의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지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프로였습니다.